13번, 뭐 12번 문제, 10번 문제 이런 것들 성별 격차라고 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임금 격차, 성별 격차, 임금 격차 이렇게 나오면은 절대 풀지 마요. 절대 출제가 되지 않으니까 염려 말고 절대 풀지 않아야 됩니다. 괜히 이거 푸느라고 머리 아프고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요. 절대 풀지 않도록 할게요. 자, 뒤로 넘기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복지 문제가 나올 겁니다. 사회복지와 복지제도라고 해서 나오게 되는데 100% 표자료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사회복지제도는 세 가지가 있어요. 사회복지는 세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들만 먼저 보면은 일단 첫 번째가 사회보험, 그 다음에 공공구조, 그 다음이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자, 시험에 나오는 것만 먼저 설명할게요. 딴 것도 볼 필요 없으냐 여기서 다 표절이니까. 보험이라고 하니까 보험이라고 하는 거니까 가입을 전제로 한다. 보험이니까 무조건 가입을 전제로 한다고 표에 나와 있죠? 우리가 표현하면 가입을 전제로 한다. 근데 이 가입은 어떤 가입이냐라고 하면 강제 가입이에요. 강제 가입을 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가입을 해야 돼. 그래서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럼 보험료는 어떻게 상정합니까? 라고 하면 능력별 부담이다라고 해서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이에요. 그래서 능력별 부담이라고 해서 소득에 따라서 사회보험료를 갖다 부담을 합니다라고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비용 부담이라고 하는 게 거기 나온 것처럼 부담 능력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산출한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소득이 원칙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자, 요때 비용은 어떻게 부담합니까? 라고 하면은 기업, 국가, 그 다음에 수혜자 셋이서 나눠서 부담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왜 기업, 그 다음에 국가, 수혜자가 나눠서 부담을 합니까? 라고 하면 국가의 경우가 부담을 하는 경우는 다 부담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경우에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 줘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연금이 높아요. 교사가 연금이 많이 받아. 그 다음에 군인도 연금을 많이 받아. 그러면 공무원, 군인, 그 다음에 교사들이 왜 연금을 많이 받느냐라고 하면 비용 부담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민연금은 이제 나중에 이제 고갈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 뉴스에 나오는 게 지금 젊은 세대들은 국민연금을 부어도 받을 수가 없을지도 몰라요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적게 내니까 그래. 지금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전체 소득의 약 9%를 내거든요. 9%를 내니까는 나중에 노령화가 되면서 노인들이 연금을 많이 가져가 버리면 젊은 세대들은 나중에 받아갈 게 없지 않느냐라는 지금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 근데 교사나 군인이나 공무원은 그런 걱정이 없거든. 왜 걱정이 없느냐 하면 걔네들은 연금을 많이 내요. 우리 한 2배 정도, 한 18% 정도 내니까는 많이 내는 대신에 많이 받아가고 하다 보니까는 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국민연금은 9% 내고 오랫동안 살면 그만큼 더 많이 가져가니까 여러분이 가져갈 돈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논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국가가 부담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인 경우는 그렇고, 기업의 경우에는 누가 부담해 주느냐라고 하면 노동자의 경우는 기업이 절반을 부담해 줍니다. 나도 지금 이투스에 속해 있고, 그 다음에 해커스에 속해 있고, 그 다음에 대치명예에 속해 있는데, 계약서 쓸 때마다 특히 대치명예 계약서를 뭐라고 썼냐면은
당신은 노동자가 아님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맨 마지막 글 써 있어요. 그리고 당신 노동자가 아님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라는 그 계약서를 왜 집어넣느냐라고 하면 연금 대치명에서 대주지 않겠다는 그 뜻이야. 내가 노동자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내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에서 대줘야 되거든요. 근데 대치명에서는 당신 노동자가 아님을 당신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명문화 시켜가지고 작년 10월달에 계약서 할 때도 서명하지 강 선생 그러길래 전 노동자 아닌가요? 노동자 아니잖아. 알고 있잖아. 그러면은 연금도 안 내주겠다는 거고 그만둘 때 퇴직금도 안 주겠다는 뜻이거든. 그럼 우리 이투스는 어떠냐라고 하면 우리 이투스도 아주 좋은 회사예요. 그래서 나를 노동자로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로 인정을 해요. 사업자로 인정해서 연금 절대 안 내줍니다. 연금 절대 안 내주고 그 다음에 해커스도 그럼 나를 노동자로 인정하느냐라고 하면 노동자로 인정 안 합니다. 사업자로 인정을 해요. 사업자로 인정을 해서 연금을 안 내주기로. 연금을 안 내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분 나중에 그런 거 서름 겪게 돼. 은행에서 악말로 좀 돈 좀 빌려고 할 때 은행에서 물어보는 게 제일 처음에 물어보는 게 그거다. 4대 보험에 적용을 받으십니까? 딱 물어보거든. 4대 보험에 적용을 받으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회사에서 4대 보험료를 대줍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 그러면 아닌데요 라고 하면은 예 그러면 부동산은 있으시고요. 이제 그 다음에 담보를 제공하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부동산도 없다라고 하면 예 저희는 좀 힘듭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좋은 회사로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부동산도 없고 라고 하면 은행에서는 대출해 주기가 힘듭니다 라고 하는. 근데 회사에 다니면 다 4대 보험 해줘야 되잖아. 근데 4대 보험 해주려고 하면 노동자에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의 노동을 해야 노동자로 인정이 되어지거든. 이거 미만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노동자로 인정이 안 돼요. 근데 내가 이투스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30시간이 넘어요. 근데 노동자로 인정을 안 해요. 해커스에서 한 18시간을 일하는데 인정 안 합니다. 물론 대치명의는 그렇게 많이 일을 안 하는데 대치명의는 뭐 노동자로 인정 안 해도 상관이 없지만 우리 이투스를 좀 해줘야 될 텐데 섭섭해. 보험료 다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수혜자 본인이 100%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보험료를 내가 다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 다 부담, 국민연금도 다 부담, 모든 게 다 부담이에요. 근데 노동자로 인정이 되면 50%만 부담을 하면 되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개인이 부담하는 사람과 노동자 부담이 누가 더 많냐면 노동자가 더 많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부담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교과서에 수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부담이 모든 국민이 다 공동부담이 아니야. 그렇죠? 지금 얘기한 대로 노동자는 기업과 수혜자, 그 다음에 국가와 수혜자, 공무원은 그렇지 않으면 수혜자 전체.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 나오는 것 자체가 뭐가 나오느냐라고 하면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제시가 되어진다. 수익자 부담 원칙. 무조건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제시가 되어진다. 특징 중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이 무조건입니다. 누가 부담하건 간에 기업과 국가가 일부를 부담하건 또는 노동자 혼자 부담하건 간에 수혜자 혼자 부담하건 간에 무조건 수익자 부담 원칙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사전 예방의 성격이 있다. 이것만 기억해 주면 돼요. 사전 예방의 성격이 있다. 보험에 가입하는 거니까 사전 예방의 성격이 있다. 그렇죠? 요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 됩니다. 능력별 부담, 그 다음에 수혜자 부담 원칙, 수익자 부담 원칙, 그 다음에 사전 예방의 기능이 있습니다라는 거 요것만 기억. 자, 공공부조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거 하나만 더 하자. 여기에는 상호부조. 서로 돕는다.
서로 돕는다는 상호 부재 원칙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상호 부조라고 하는 것은 십시일반 서로 돕는다 이런 뜻. 여러분들 감기 걸려 병원 가면 얼마 정도 됩니까? 라고 하면 적게 내면 3,000원. 그렇죠? 많이 내면은 한 4,000원, 4,500원 정도 되잖아요. 그럼 진짜 병원에서 3,000원만 가져갈까? 3,000원만 가져가잖아요. 여러분 3,000원 내면은 병원이 가져가는 건 10,000원이야. 1인당 10,000원씩의 진찰료를 받게 되는데 70%는 누가 내주는 거냐라고 하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70%를 부담해줘요. 내가 월요일마다 치과 치료 받는데 지난주에 잇몸을 다 찢어놔가지고 수업 좀 휴강을 했었는데 오늘도 치과 치료를 받고 또 했는데 마취사 맞고 뭐 치료하고 뭐 하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지난주에 진짜 여기다 심을 박아놓고 엑스레이 찍더라. 잇몸에다 심을 박고 나서 엑스레이 찍자고 해서 걸리고 심을 박고 놓고 엑스레이 찍는데 돌아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마취마로 좀 이게 몇 가지만 치료를 했는데 한 2만원 정도 내고 나왔거든? 그러면 치과에서 2만원 냈다라고 하면은 2만원만 진짜 병원에서 가져갈까? 치과는 치과 치료는 대학병원 다니는 게 있거든요. 일반 병원이 아니라. 그럼 큰 병원에서 2만원만 받아갈까? 아니죠.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아가겠죠? 근데 많은 돈을 받아가려면 그거에 내가 내는 거 2만원이고 거기 진료비에 보면은 건강보험관리공단 부담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거기서 비용을 부담해 주는 거야. 그 비용은 누가 낸 거야? 가입자들이 비용을 낸 것 가지고 하는 거야. 우리 장인어른 심장 수술했을 때 비용이 한 3,700만 원 정도 나왔거든. 근데 얼마 내라고 하면 1,300만 원 내라고 하더라고. 그러면 그 2,000 몇백만 원은 이미 장인어른이 보험료 2,000 몇백 원 낸 게 아니라 십시일반 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게 그거 가지고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 처남이 먼저 하늘나라 갔는데 암센터에서 1인실에서 치료를 받았거든요. 너무 좀 심하니까 말도 안 되니까 1인실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1,000만 원이 나오잖아. 병원비가 1,000만 원이 나오면 5% 내더라고. 50만 원 내더라고. 그럼 950만 원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950만 원 이미 가입했던 사람들 보험료에서 십시일반 도와주게 된다라고 해서 상호 부조의 원칙이다라고 해서 서로 보험료 낸 거 가지고 서로 십시일반 도와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는 공공부조거든. 공공부조 이거는 100% 정부가 비용을 갖다가 부담하겠다라고 해서 공공부조. 그래서 공공부조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부조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절대로 수익자 부담이란 말을 쓰면은 무조건 안 됩니다. 공공부조는 수익자 부담이란 말을 쓰면은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100% 비용을 부담해 주는데 무엇을 가지고 비용을 부담해 주느냐라고 하면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정부가 100% 비용을 부담해 줍니다. 라고 하는 것이 공공부조예요. 그러니까 자 절대로 이것은 가입이란 말을 쓰면 안 돼. 가입이 절대로 아니야. 그럼 뭐 하는 거냐? 신청하는 거예요. 자, 내가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어요 라고 해서 신청을 하잖아요. 신청을 하면은 국가에서 당신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선택을 해줘요. 신청을 하게 되면은 선택한다 라고 해서 선별적 복지라는 말을 써요. 선별적 복지. 교재에 나왔죠? 선별적 복지. 여기는 강제가입이에요. 강제가입이니까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가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복지다라고 하냐면 보편적 복지라는 얘기를 합니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란 말을 왜 쓰느냐라고 하면 공공부조는 내가 신청을 해야 된다. 신청을 하게 되면은 해당자가 되는가 안 되는가
선별한다라고 해서 선별적 복지. 선별적 복지. 그래서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100% 국가가 부담한다. 근데 봐라. 신청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라고 하면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교재도 부정적 낙인이라는 말 있죠?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왜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냐라고 하게 되면 신청을 하게 되면 소득도 물어보고 가족 상황도 물어보고 이것저것 다 물어봐요. 다 물어봐서 해당자가 되느냐 안 되는가 하다 보니까 솔직히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송파 세모녀 사건이 발생했는데 50대의 어떤 여성분이 식당에서 일하다 다리가 좀 다친 거야. 더 이상 일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없어. 소득이 없으니까 주민센터 가가지고 저 좀 도와주면 안 돼요? 라고 해서 국가에다 신청을 했는데 주민등록번호 좀 주민증 줘보세요 받아서 따라서 쳐보니까 가족이 있는지라. 가족이 누가 있냐면은 20대에 딸이 2명 있는 거야. 20대 초반의 딸하고 20대 후반의 딸이 있으니까는 주민센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유 어머님 안 되실 것 같아요. 왜 안 됩니까? 라고 했더니 20대 따님이 젊은 따님이 2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경제생활에서 돈을 벌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런 경우는 지원해 드릴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양반이 그래도 우리 2 딸은 병이 있어서 사회생활하기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으면은 그 사회복지사가 나가서 조사해가지고 도와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집에 돌아간 거예요. 근데 2 딸이 한 명은 심각한 뭐가 있었냐면 간질병이 있어요. 간질병은 순간적으로 발작이 일어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간질병 환자들은요 사회생활 못합니다. 순간적으로 발작이 일어나게 되면 개거품 울고 막 발작이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사회생활 못해. 또 하나는 공황장애가 있어요. 나도 공황장애는 모르겠는데 공황장애도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래. 그래서 갑자기 어떤 그 상황이 닥치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는 공황장애가 있다 보니까 직장 생활하다가 중간에 잘려가지고 더 이상은 취업생활 못하고 집에서만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2 딸이 경제생활하면 되잖아요 라고 하는데 그 상황을 다 얘기했으면 되는데 엄마가 아유 내 딸 내가 욕보여서 뭐 하겠는가 라고 해갖고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부정적 낙인이 걱정돼서. 그러면서 뭐 한 거냐면은 집에 돌아와서 연탄불을 펴놓고 새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더 마음이 아팠던 거는 있는 돈 다 모아서 봉투에 넣어갖고 월세를 살았었는데 마지막 월세와 그 다음에 전기세 그 다음에 수도세 이런 거 관리비입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 보여서 라고 해서 새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2014년도인가 13년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손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조금 더 얘기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 전에는 자 남편이 있어? 남편이 젊어? 근데 안 돼요. 자식이 있어? 자식이 젊어? 안 됩니다. 아까처럼. 왜 안 되느냐? 그러면 할머니가 남편 그 새끼 나랑 얼굴 안 보고 산 지 20년이 넘어요. 집 나가가지고 어떤 누구랑 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해도 서류상에 남편이 계셔서 안 돼요. 아들이 있네요. 그 새끼 나랑 2년 끊은 지 30년 넘었어요. 나 혼자예요 라고 해도 안 됩니다. 참 그지 같은 법이었어.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도움을 준다고 할지라도 이 부정적 낙인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되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별적 복지라고 하는 것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공공복지예요. 이걸 무슨 복지라고? 보편적 복지. 오케이? 체크해놓으면 이것만 기억해주면 돼. 사회 서비스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사회 서비스는 수익자 부담입니다. 왜 나오면 수익자 부담이에요.
수익자 부담.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이 되어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가 전액을 갖다가 부담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 국가가 전액을 부담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 전액을 부담합니까? 라고 하면 너무 돈이 없어서 가난할 경우에는 전액을 부담해 줄 수도 있다. 그럼 원칙은 수익자 부담이다. 그러니까 수익자 부담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사회보험하고 뭐가 수익자 부담이다? 사회 서비스. 자, 이제 마지막 점검합니다. 그러면은 공통적인 거 일단 수익자 부담이에요 라고 하면 사회보험과 사회 서비스. 수익자 부담이에요 라고 하면 사회보험과 사회 서비스. 그 다음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어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어요 라고 세 가지 다예요. 세 가지 순서 기억합니다. 소득 재분배 효과는 공공구조 1 받다. 그 다음에 사회보험 2 받다. 그 다음에 3등이 사회 서비스입니다. 소득 재분배 순서를 꼭 기억해놔요. 세 가지 다 사회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데 공공구조, 그 다음에 사회보험, 사회 서비스 순서가 이렇게 돼요. 순서가 이렇게 되고, 자, 세 번째가 금전으로 줘요. 금전적 지원이에요. 돈으로 지원해 줍니다 라고 하게 되면, 돈으로 지원하게 되면 사회보험하고 공공구조입니다. 절대로 기억해 드릴게. 사회 서비스는 돈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전액 지원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했을 때 돈으로 지원하지 않아요. 쿠폰이라든지 이런 걸로 지원해 주지 돈으로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금전적 지원입니다 라고 하면 현금 지원이 되는 거야. 현금 지원은 사회보험하고 공공구조만 현금 지원이지 사회 서비스는 절대로 현금 지원이 되지 않는다. 마지막 네 번째 시험에 나오는 것 자체가 수혜 정도에 따라서 혜택을 보는 수혜 정도에 따라서 혜택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라고 하면 only 뭐냐라고 하면 사회 서비스만입니다. 혜택을 보는 정도에 따라서 수혜 정도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해요 라고 하게 되면 오로지 사회 서비스다. 절대로 사회보험과 공공구조는 수혜 정도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수혜 정도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합니다 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처럼은 말기암이었잖아. 혜택을 무지 많이 받겠죠. 그럼 어떻게 해서 비용을 무지 많이 냈겠지. 그쵸? 천하의 국제 변호사였거든. 근데 말기암 판정을 딱 받자마자 건강보험료 안 내요. 사회보험료 스탑입니다. 당신은 말기암 환자니까는 이제는 돈을 내지 마십시오 라고 해서 스탑해주는 대신에 혜택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전체 병원비의 5%만 내요.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무지 잘 되어 있는 겁니다. 무지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랄 수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 우리 선생님들이 괌에 한번 여행 간 적이 있었거든. 괌에 여행 간 적이 있었는데 한 선생이 호텔 문에 손가락이 찢긴 거야. 손톱이 덜렁거려. 나는 진짜 아픈 게 이 아프다는 걸 이번에 처음 느꼈고, 이가 건강해지는 게 처음 느꼈고, 손톱 발톱 무지 아픕니다. 예전에 나도 고등학교 때 발톱이 이렇게 있으면은 발톱에서 발톱이 속 안으로 파고드는 발톱 있죠. 그런 발톱이어가지고
수술 받은 적이 있었거든. 근데 가정의학과 가서 수술 받았는데 다 계속 재발하는 거야. 그리고 정형외과 같아. 정형외과에서 좀 아플 텐데 수술할까 고등학교 때 그러길래 예 많이 아파요 했을 때 뭐라고 하냐면 마취 주사가 아플 거야. 마취요? 어디 나는데요? 발톱 밑에서 놓는다는 거야. 발톱 밑에다. 그래서 마취 주사만 맞으면은 덜 아파 해가지고 한번 수술해볼까? 라고 하길래 얘 한번 해서 와 발톱 밑에 주사 놓는 거에 죽은 줄 알았어요. 더럽게 아파. 두 방울 놓는데 놓고 나니까 이제 안 아프지만은 맞을 때는 엄청 아팠어. 그리고 나도 여기를 갖다가 요렇게 잘라낸 수술을 해가지고 지금 내성 발톱이 없거든. 그 내 석대 내면서도 어디 주사 맞는지 알아요? 눈알이 주사 맞아. 눈알 주사 안 맞아봤죠. 맞으면 절대 안 된다. 나이가 된다 보니 눈도 안 좋아져가지고 병원 대학병원에서 주사를 좀 마시겠는데 그랬더니 맞아야지 그랬더니 예 눈알에 처음에 주사 할 때는 이렇게 눈을 뜨고 있으면은 여기를 이렇게 하고 뭘 끼워놔요. 눈 못 감게. 그러면 주사바늘 이렇게 오는 게 보여. 그럼 어느 흰자 안에다 쑥 집어넣어요. 물론 맞추라고 주사 놓거든? 근데 처음에 무조건 못 쓰는 거야. 흰자 안에 쑥 들어오고 주사기를 쫙 넣으면 약이 쭉 퍼지는 게 보여. 난 맨날 발톱에 놓는 그 마취사가 너무 아팠어가지고 예전에 치과 치료할 때 지금 말고 치과 치료할 때는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치과 치료 때 사관학교 가려면 치과 치료해야 돼요. 내가 맨 처음 사관학교를 한번 지원하려고 치과 치료한 적이 있었는데 치과 치료할 때 마취를 하겠습니다. 스톱! 마취도 왜? 발톱에 놨던 마취사가 너무 아팠던 기억이 있어갖고 마취를 어디다 해야 돼? 잇몸에 놓겠다는 것은 아니요. 버틸게요. 그래서 의자 잡고 버틴 적이 있어요. 이를 갈았는데 와 이것도 장난이다. 근데 그 의사가 대단하다고 얘기했었거든. 근데 눈에 다래끼가 났어. 다래끼가 나왔고 이거 짜야 돼. 째고 짜야 되는데 마취할게요 하길래 어디다 해 또 이렇게 눈을 까고 또 주사를 놓는데 아니요. 그냥 째고 짜서 했지. 그 의사가 뭐라고 했냐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한 3년 전이야. 안 될 것 같은데 다시 병원에 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 아니에요. 마취보다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짜다가 의사 때릴 뻔했잖아. 너무 아파서 너무. 근데 역시 다 못 짜가지고 너무 아프게 다 못 짜가지고 그 다음 주에 다시 병원 갔거든. 주사 놔주세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너무 아프더라고. 근데 이런 주사 맞고 뭐 하는데도 이 앞에 손톱이 덜렁거린다 그랬지 그 선생? 그러면 무지 아픈 거야. 괌에서. 그래서 택시를 불렀어. 병원 가려고. 근데 괌에는 영어를 한마디도 안 써도 살 수 있습니다. 얘기했죠. 택시기사가 카니발 몰고 와요. 그래서 했는데 요거 봉합해갖고 가는데 저것 때문에 병원 갔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병원 가자고 했더니 병원을 왜 가요? 시민권 있으세요? 건강보험 들었어요? 아니요? 그럼 드러그스토어 가서 그냥 약국 가서 반창고 부르겠다 붙이기도 한국 가서 하세요. 지금 가면 한 3, 40만 원 받아요. 드레싱 해주고 하는데 무슨 그 정도 돈이 듭니까? 라고 했더니 시민권자도 아니고 건강보험도 가입이 안 돼 있는데 그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한국 가서 치료 받으세요. 얘기하더라고. 그래 그랬어요. 사장님은 그러면 너무 아플 때 병원 안 가요? 얘 안 가요? 약국에서 약 사 먹어요. 너무 아파서요. 진짜 병원에 가야 될 때 큰 치료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비행기 타고 한국 가요. 한국 가서 한국 치료 받고 비행기 타고 오는 게 더 싸요. 저가항공 요즘에 얼마나 잘 돼 있는데요. 저가항공 타고 와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감염 치료 받는 것보다 더 싸요. 보험 안 들어있어요? 미국에서 안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한국 건강보험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한국 건강보험이라고 하면 최고로 치잖아.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수혜 정리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게 아니에요. 그 비용 부담 무조건 무슨 부담이라고 했어? 능력별 부담입니다. 그런데 강제가입이야. 왜 강제가입이야? 바로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몸이 아프면 병원비가 걱정돼서 건강보험 가입할까?
안 하겠죠. 노후가 걱정돼서 국민연금 가입할까? 안 합니다. 그럼 내가 실업자가 될 거가 걱정돼서 고용보험 가입할까? 미쳤어요? 안 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보험 가입 안 해요. 근데 보험 가입은 소득에 따라서 보험료를 부담하다 보니까 소득이 많을수록 보험료 부담이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삼성 이조 회장은 한 달에 건강보험료를 몇백만 원씩 내요. 이해가 무슨 말인지?